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지역에 20여 년간 쌓여있던 쓰레기산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부터 폐기물 수거 작업이 진행되나 싶었는데요. 조금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파주의 돼지 농장 두 곳에서 하루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의 돼지 농장인데 특히 적성면의 돼지 농장은 돼지에게 음식물 잔반을 먹이고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 양돈 농가의 어미돼지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의정부 제1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에 쌓여있던 26만 톤 쓰레기산 기억하시죠? 이제 제법 정리가 됐는데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업체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에 법적 책임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의정부시의 행정 대집행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 처리물 16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한 달에 이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에 쌓인 폐기물입니다. 지난 5월부터 폐기물 처리 작업이 진행되다가 한 달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원 조성 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17,000톤. 해당 폐기물이 쌓인 토지를 한 종교단체가 소유했는데 해당 단체가 폐기물을 직접 치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할 때 관보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처리한 뒤 비용을 청구받는 것보다 직접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해당 단체가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간인 9월 30일까지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간 인사이동 등 내부 사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 1일 의정부시가 다시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려는데 해당 단체가 조금 더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15일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6일부터 저희가 당연히 행정 대집행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목표로 한 연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드는 예상 비용은 총 35억 원. 하지만 현재 업체는 허가가 취소됐고 폐기물 불법 방치 행위자는 오는 16일 공판을 앞둔 상황. 의정부시와 토지 소유주가 이후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하루 만에 경기도 돼지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파주시 파평면의 돼지 농장에서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적성면의 돼지 농장에서도 의심돼지 한 마리가 발견돼 정밀 조사한 결과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적성면의 돼지 농장은 돼지 18마리를 키우면서 돼지들의 음식물 잔반을 먹였고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는 울타리도 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두 곳은 돼지 2,400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 해당 농장 반경 3km 내에는 총 14,50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일 새벽 3시 30분부터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 돼지농장 관련 차량에 대해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 양돈 농가의 어미돼지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잠시 주춤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파주에서 발생하자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파주와 연천, 김포 양돈 농가의 어미돼지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주의 세 번째 발생 농장에서는 돼지 8마리에서 무더기로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20만 마리로 추산되며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에 어미 돼지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제1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제1시장에는 내년부터 2년간 총 38억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제1시장의 주차 면수는 총 308면으로 하루 평균 이용 대수는 1000여 대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70면의 주차 면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재난 양상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119 구급대원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10월 1일에서 2일 북부 지역 119 구급대장 등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형 재난 현장 대응 방안과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속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목표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사내 어린이집 주변 부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메카세카이어 등 공기 정화 효과가 큰 나무들이 줄을 이룹니다. 올해 들어 268그루를 식재했고 올 연말까지 총 628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속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이른바 숲속 공장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식재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30%가 위치한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도내 121개사와 협약을 맺고 숲속 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83개 공장에 총 14,000여 그루가 식재됐는데 이미 올해 목표량을 10%가량 넘어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3,000여 그루가 추가 식재되면 올해 18,000여 그루 가까운 나무가 식재되는 셈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도시숲 1헥타르가 조성되면 연간 168kg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참여 사업장을 넓혀 오는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사업장이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장에 조성된 나무 쉼터 공원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양주시가 정성호 국회의원, 사업 제안사 등과 함께 서울 양주, 연천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주, 연천 고속도로는 양주 서부권역을 거쳐 동두천, 연천을 잇는 도로로 그간 각종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됐지만 수요 미달로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시는 민자 또는 재정사업 등 조기 개통이 가능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제7회 의정부시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은 의정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명소, 시민 생활상 등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알리고자 진행됩니다. 공모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최우수작 상금 100만 원 등 상금 총 4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신증후군, 출혈열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가을철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옷 세탁과 목욕을 해야 하며 침수 지역 작업 시에는 보호복과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농작업 등 야외 활동 후 발열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국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무늬만 있는 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제 수명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엔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민자유치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초록빛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산책길. 소량 가득한 소나무 숲은 분주한 일상의 쉼터가 됩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의정부 추동근린공원입니다.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곳. 나는 그래요. 여기 산 한 바퀴 돌고 내려서 조금 쉬었다가 가면 좋더라고요. 이곳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부지 매입비 1,500억여 원을 감당하지 못해 공원 개발을 60년 가까이 미뤄왔던 겁니다. 그대로 두면 공원 자체가 없어질 뻔했는데 민자유치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가 만든 공원을 기부받습니다. 대신 사업자가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분양 수익을 얻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유치가 그림의 떡인 지역도 있습니다. 동두천의 한 야산. 이곳은 이미 70년 전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할 지자체의 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한 민간 사업자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면적엔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 후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동두천을 비롯해 강원 원주와 경북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민간 특례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모두 92곳. 사업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부 지역에선 사업 좌초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시의 허파, 공원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가 10월 1일부터 의정부 경전철 역사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수막과 안내문을 10일까지 부착한 뒤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후 방치된 자전거는 걷어들여 보관한 뒤 14일간 공고를 거쳐 일괄적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금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700여 명 가운데 세금 납부 회피 우려가 있는 115명에 대해 출금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외화 거래 내역과 국외 출입국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 주소지 등을 파악해 출금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금 금지가 요청된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출금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립니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추후 페이퍼 컴퍼니였음이 밝혀지면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이나 계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개천절인 목요일은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곳에 따라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50m에 달하며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미탁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며 목요일 오전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태풍이 소멸된 이후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만큼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고 빨래는 실내 건조가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